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확인하시고 아마 그 포트폴리오 창 열어보기가 좀 두려우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장이었죠. 맞아요. 국내 야간 선물이 무려 마이너스 2.44% 급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심미적 저항선이었던 1,475원을 결국 돌파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빠진 걸 넘어서서 매크로 환경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야말로 극심한 변동성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아침에 지표 보고 약간 이거 일시적인 건가 싶었거든요. VIX 지수를 비롯한 주요 변동성 지표들이 일제히 치솟으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시적 조정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하락장의 초입이냐 이걸 두고 갑론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짙은 지정학적 안개 속에 갇혀서 완전히 방향성을 상실한 네,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노이즈하고 시그널을 구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오, 오늘 자료가 꽤 묵직하죠. 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26년 3월 6일 바로 오늘 발행된 기관 투자자랑 전문 트레이더 대상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지정학적 안개 속의 펀더멘털 PER 축소 국면을 이기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 리포트가 현재 시점에서 특히 가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의 충돌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거대한 힘이라면? 첫 번째는 중동발 지정학점일이라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외생적 변수고요. 두 번째는 AI 산업의 인프라 확장이라는 이건 멈출 수 없는 내생적 성장 동력이죠. 이 둘 사이의 역학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두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안개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재배치 전략을 실행하셔야 하는지 그 핵심을 쫙 뽑아내는 겁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리포트 서두를 보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오랜 격언을 딱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실질적인 가치와 가격의 괴리는 가장 커진다.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렇죠. 현재의 극심한 하락이나 변동성을 단순한 시스템 리스크나 패닉셀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적 재배치 구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 재배치 구간, 저도 이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분쟁 격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할 지표가 있잖아요. 네, 펀더멘탈과 센티먼트의 분리죠. 맞습니다. 바로 기업의 실제 이익 창출 능력인 EPS하고 시장이 부여하는 멀티플인 PER입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막 극에 달한다고 해서 당장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추정치가 즉각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위기 국면들을 복기해 보잖아요. 그럼 초기 반응은 항상 멀티플의 급격한 수축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PER 컨트랙션이 먼저 온다는 거군요. 그런데 리포트는 이 지점이 오히려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실제 이익 훼손은 없는데 매크로 충격으로만 가격이 빠진 구간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세일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단순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인지 아니면 진짜 산업 펀더멘탈의 붕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가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낙관론만 펼치는 건 아닙니다. 멀티플 수축을 넘어서 실제 EPS 훼손으로 전이될 수 있는 핵심 경계 지표를 하나 딱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죠? 네, 현재 WTI 크루드유가 78.87달러 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지정학적 충돌이 물리적인 고금망 차질로 빵 터져서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매크로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때문이죠. 그렇죠. 유가 100달러는 단순히 에너지 비용 상승을 넘어섭니다.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태우는 아주 치명적인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산될 경우에 높아진 자본 조달 비용이 결국 실물 경제를 압박하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2단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PER 수축,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제 EPS 하락, 즉 펀더멘탈 훼손 구간으로 진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다면 WTI 100달러 돌파 여부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최우선 모니터링 지표로 삼아야겠네요. 여러분도 홈화면에 유가 차트 하나는 꼭 띄워두셔야겠습니다. 필수죠. 유가라는 뇌관이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리포트는 현재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섹터로 역시 AI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밸류에이션의 괴리가 수치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보면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AI 밸류체인 핵심 기업들 여전히 견조한 실적 바탕으로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면 한국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경우를 보면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봐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극심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 갭은 원래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요인에다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일각에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피크아웃 우려도 제기하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은 뭐 1, 2년 반짝하는 단기 사이클이 아니에요.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구조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반도체 공급 부족, 이 쇼티지 시나리오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네,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 성장기에는 단기적인 매크로 노이즈가 오히려 아주 좋은 진입 시점을 만들어주곤 하죠. 그런데 수급 측면에서 국내 증시를 쫙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하나 관찰됩니다. 어떤 거죠? 야간 선물이 막 폭락하고 환율이 1,475원을 위협하는 공포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위포트는 그 원동력으로 무려 129조 원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와, 129조 원이요?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이 막대한 대기 자금이 시장의 하단을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떨어지면 사겠다 이거죠. 그렇죠. 지수가 특정 기술적 지지선에 딱 도달할 때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밀물처럼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던 장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 시장의 펀더멘탈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막대한 대기 자금의 존재를 확인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아주 영리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지수 전체를 패시브하게 막 사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한 타겟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150 상위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 훼손이 전혀 없는데 시장 공포 때문에 가치 급락한 종목들, 이것들만 집중적으로 담는 이른바 빈집털이식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네요.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이탈해서 수급 공백이 딱 생겼잖아요. 그 우량주들을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싹 매집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알짜배기만 주워 담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전체 지수 방향성하고는 무관하게 수급이 집중되는 특정 종목군들만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극단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적인 분석을 좀 넘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양날의 검과 같은 현재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방어적 관점 그리고 공격적 관점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공수양면으로 재정비해야 할 타이밍이죠. 네, 먼저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어적 관점부터 살펴볼게요. 리포트는 세 가지 주요 뇌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역시 지정학적 요인에서 파생되는 원자재 공급망 마비입니다. 이란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헬륨이나 2차 전지, 그리고 산업 전반에 쓰이는 알루미늄 등의 수급이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소재가 끊기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기업들의 생산 라인 가동률 저하로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펀더멘털 훼손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매크로 지표 그 자체의 압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475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채금리죠.
네, 고환율 고금리 콤보. 이런 환경은 사실 현금 흐름 할인 모델상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하잖아요. 바이오나 2차 전지 섹터처럼 먼 미래의 기대 이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환산해야 하는 기업들, 이런 곳들은 할인율 상승 때문에 주가 상단이 진짜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계산이죠.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정책적 한계선입니다. 바로 미국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 타격에 크지 않나요? 엄청나죠. 국내 핵심 소부장 기업들의 잠재적 타겟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니까요. 밸류에이션 확장성에 명확한 캡, 즉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수출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증시 특성상 가장 뼈아픈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수비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진짜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이 변동성 장세를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관들의 자금은 이미 공격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두드러지는 섹터가 어딘가요? 단연 전력 인프라, 그중에서도 변압기 관련 기업들입니다. 아, 변압기.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죠. 맞습니다. 리포트가 이 섹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AI 데이터 센터 확충이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초고압이나 배전반, 변압기는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으니까요.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단납기 특성입니다. 주문부터 매출 인식까지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이익 회수가 빠르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마진 스프레드 개선세가 재무제표의 숫자로 뚜렷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는 뭐 몇 년 뒤에 좋아질 거다 하는 미래의 스토리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재무제표에 찍히는 확실한 실적하고 마진 방어력이 최고의 프리미엄을 받기 마련이죠. 정확합니다. 두 번째 기회 영역인 K방산하고 우주항공 섹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은 중동 사태를 비롯해서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오히려 실질적인 수주 모멘텀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방산 섹터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시나요? 매크로 민감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금리나 환율에 별로 영향을 안 받나요? 네. 금리나 환율 변동성보다는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느냐, 이 확고한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그대로 장기적인 실적 가시성으로 이어집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펀더멘털이 강화되는 아주 역설적인 해지를 포트폴리오 내에 구축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방패 역할을 하면서도 공격력까지 갖춘 셈이네요. 마지막 공격적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섹터의 순환매 가능성을 짚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글로벌 자금의 쏠림 현상이 엔비디아의 GPU나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하드웨어 밸류체인에 너무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손놀림이 꽤 오래 지속됐죠. 하지만 하드웨어 섹터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AI 소프트웨어나 보안 섹터로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다 깔리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위에서 구동될 소프트웨어의 수요 폭발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아주 철저한 논리에 기반한 섹터 순환 접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 시장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포지션은 뭘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 리포트는 프로 트레이더들의 4가지 핵심 액션 플랜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수준으로 상시 유지하라는 겁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이런 마인드네요. 더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른바 C파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있을 수 있다? 네, 바닥 국면에서 펀더멘탈 우량주를 진짜 할인된 가격에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현금이라는 총알을 쥐고 인내하는 규율이 필수적입니다. 현금 자체를 훌륭한 전략적 포지션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롱숏 전략의 엄격한 실행입니다. 시장 하락한다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을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옥석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거죠. 살 놈은 사고 팔 놈은 팔고. 네, 펀더멘탈이 견고한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확실한 수주 잔고가 있는 방산주는 매수
즉 롱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숏은 어떤 걸 쳐야 할까요? 이익 뒷받침 없이 그냥 수급 테마로만 붕 떴던 종목들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유틸리티 금리 민감주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숏 포지션으로 대응해서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 분석이 좀 부담스럽거나 개별주의 너무 높은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안이죠. 바로 지수형 ETF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네, 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시장 전체가 이렇게 거시적 충격을 빡 받은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쌍바닥을 형성하는 W자형 반등 궤적을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시장 지수 추종 ETF를 분할로 매수하는 겁니다. 개별 기업이 가진 투기리 리스크, 그러니까 아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를 싹 회피하면서 시장 전체의 반등, 베타 수익만 깔끔하게 취하는 전략이죠. 아주 효율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액션 플랜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반등 구간, 즉 비파 반등이 나왔을 때의 포트포리오 압축 전략입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 딱 주면 이제 내 손실 다 만회하겠다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기 쉽거든요. 사람 심리가 본전 생각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이익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매한 종목들은 반등할 때 기계적으로 털어내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줘라. 맞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유동성을 HBM 검사 장비나 차세대 유리기판처럼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기술력, 즉 경제적 해제를 확실하게 구축한 소수의 핵심 종목에 탁 집중시키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된 수많은 전략과 거시적 분석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확고한 철학이 리포트 마지막에 딱 적혀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업의 EPS와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자만이 이 안개를 뚫고 나갈 수 있다. 명문이네요. 투자의 본질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짙은 안개,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라는 파도가 매일같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공포에 질린 시장이 만들어내는 단순한 멀티플 수축 현상과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의 훼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30에서 50% 디스카운트된 핵심 반도체주, 마진 개선세가 뚜렷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수주 실적이 탁탁 찍히는 방산주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찾아내신다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구간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단단하게 재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아까 시장의 든든한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던 그 129조 원이라는 막대한 고객 예탁금의 양면성에 관한 것입니다. 양면성이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자금이 시장의 하단을 아주 잘 지지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이 지정학적 안개가 단기에 거치지 않고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기업들의 실제 펀더멘탈 훼손, 즉 EPS 하향 조정이 진짜로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펀더멘탈을 믿고 꿋꿋이 버티더니 거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순식간에 임계점을 넘어서 공포에 질려 시장을 막 이탈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었던 이 129조 원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증폭시키는 거대한 뇌관으로 돌변하진 않을까요? 폭탄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이 막대한 유동성의 인내심이 펀더멘탈 훼손이라는 충격을 과연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시장의 본질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든든한 지지선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대기 자금이 펀더멘탈 붕괴와 맞물리는 순간 최악의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롭고 섬뜩한 통찰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면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면서 오늘 다룬 거시적 분석과 트레이딩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펀더멘탈이라는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꽉 쥐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